독일어로 소란스러운 유령을 뜻하는 폴터가이스트는 이유 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고 파괴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며 이런 미스터리 현상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래, 있다니까. 뭐야? 전체 노트북이 다 그런 거죠? 저건 조금. 소리가 의자가 튀어나오고. 이게 리얼이야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저 CCTV. 네. CCTV 밑에 저거 초 가는 거 보니까. 눈이 쾅 닫히는 거 혼자 갑자기. 뭐 열어봐. 저 밑에 뭐 떨어졌어. 두 명. 이게 뭐야? 마네킹. 움직여 지금. 뭐야? 마네킹 머리가 돌아갔잖아 지금. 그렇죠, 마네킹 머리. 그래, 지금 돌았어. 각도가. 오, 세네. 지금 다들 놀라셨을 텐데 네. 다빈치 노트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폴터가이스트 현상입니다. 혹시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지 궁금해요. 그렇죠. 저도 제가 가만히 있는데 어디 주변에서 소리가 갑자기 들리거나 아니면 사물이 움직이거나 그런 현상을 경험할 땐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과학자라서 그런지 대개는 제가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 건 경험하지만 그렇게 무서움을 타진 않습니다. 근데 과학자분들은 진짜 안 무서워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는 에이 말도 안 돼. 맞아, 이유가 맞아요.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 좀 무섭잖아요. 너무 무섭지. 저는 저 영상 보면서 생각했던 건 그 영화 중에 파라노멀 액티비티라고. 네. 그것도 좀 그런 현상을 다룬 영화라서 그게 좀 생각이 났고 제가 경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요? 저는 MBC 신입사원이란 프로그램으로 데뷔를 했는데 맞아요. 최종 결승전 녹화 날 그때까지 분위기가 장성균 아마 될 거다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정말로? 네, 정말로? 네, 정말. 그냥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그냥 리액션. 네. 아침에 집에서 딱 알람 소리 듣고 눈을 떴어요. 벽시계가 제가 보는 순간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런 거 되게 깨림칙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진짜 안 믿기는 일인데 그리고 나서 제가 아침에 라면을 끓여서 다 끓여가지고 들어가지고 옮기는데 손잡이만 빼고 이게 딱 떨어진 거예요. 같은 날. 네, 같은 날 두 번 자꾸 연속. 떨어지네. 그래서 이거 뭐지 했는데 역시나 그날 최종 탈락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예견된 거다. 저는 여기에 살짝 섬뜩한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작가분들한테 들었는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무서움이 있으시다고. 얼마 전에 저는 이제 텔레비전 볼 때 셋톱박스를 설치를 하잖아요. 네. 공포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그게 꺼지는 거예요. 꺼졌다가 켜지고 꺼졌다가 켜지고. 근데 그게 그 이후에도 계속 꺼지길래 이건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를 해서 이제 AS 기사를 불렀죠. 불렀는데 이유는 못 찾으셨어요. 그래서 바꿔주고 가셨는데도 꺼지더라고요. 그럼 뭐야?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진짜 공포 영화를 보고 있을 때 하필 공포 영화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무섭다. 그러면 귀신은 있나요? 귀신은 없죠. 그러면 그 상황은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무슨 현상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데 제가 원인을 모르는 거죠. 전기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작가님은 그런 경험 전혀 없으시고. 아니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주로 공포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들인데요. 그런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1977년 8월 30일 사남매 싱글맘 베기 호지스는 영국 런던 북쪽에 위치한 엠필드라는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녀는 유독 싼 가격에 매물로 나온 주택을 매입했고 이사 당일 이상한 일을 겪게 되는데 둘째 딸 자넷의 비명소리에 방으로 달려간 베기. 공포에 질린 자넷은 자신의 침대가 저절로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는데 다음 날 이번에는 자넷과 동생이 동시에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서랍장이 갑자기 방문 쪽으로 미끄러지고 있었던 것.
백이는 놀란 아이들을 진정시키며 침착하게 서랍을 원래 위치로 밀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알 수 없는 노크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고 도둑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던 백이는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되고 집에 온 경찰관 눈앞에 펼쳐진 미스터리한 광경. 갑자기 물건들이 움직인다며 심지어 자넷의 몸도 공중으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더욱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다. 자넷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I'm invisible. You're invisible? Why are you invisible? So my G-H-O-S-T. 2 weeks before I died, I did. I went blind. Then I had an hemorrhage and I fell asleep and I died in a chair in the corner downstairs. 의문의 목소리는 자신을 빌 홉스라고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빌은 베기의 가족이 이사 오기 전에 이 집에 살았던 남자였다. 가족 없이 혼자 살던 빌은 집에서 병으로 사망했고 시신이 오랫동안 쓸쓸히 방치되면서 집 또한 싼값의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그 뒤로도 약 2년간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유령의 장난이 아니라면 이 모든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017년) 아일랜드 코르크시의 한 중학교. 활기찬 분위기 속 아이들은 각자의 시간 속에서 그날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시각. 어느덧 학교에도 밤이 찾아오고 새벽 3시. 새벽 3시. 아무도 없잖아. 고요하기만 했던 복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뭔 소리야? 아무도 없는데 지금 나는 소리인 거잖아요, 이게 뭐야? 그러나 이런 기이한 현상은 며칠 뒤에도 계속되었는데 그래서일까 학생들과 교사들이 복도를 지날 때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폴터가이스트 현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래 귀신을 뭐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맹신하거나 또 너무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자체가 너무 미스터리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서랍장이 막 혼자서 열리고 닫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 저는 단순하게는 그냥 기울기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기울기요? 예, 집 자체가 그냥 수평이 좀 안 맞는 집 그런 집 가끔 있잖아요. 네. 집 자체가 수평이 좀 안 공사가 맞는 뭐, 수도 있고 있던가. 그리고 처음에는 수평이 잘 맞게 집을 잘 지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집안 치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평이 좀 안 맞게 됐을 수도 있고 특히 귀신 이야기 이런 거 제가 좀 조사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의자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빈 네네네. 맞아요. 많이 하거든요. 의자 같은 경우에 회전 의자기 때문에 원래 돌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회전 의자가 아닌 거는요. 그런데 약간의 그런 수평상의 문제만 발생을 하면 조금만 기울기가 발생해도 회전 의자는 빙 돌죠. 모르고 보면 신기하죠. 저기 앉아 있나? 그럼 만약에 제 연구실의 서랍장도 그냥 열려요. 그래서 책을 고여놨습니다. 그들은 안 열립니다. 기울기 문제다. 혹시 다들 무서우셔서 그러는 거 아니세요? 믿기 싫어서. 무서워서 그런 것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것보단 저는 아무래도 조작이라든가 누군가의 장난 같은 게 아무래도 더 원인으로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이 물건이 혼자서 움직이거나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들리거나 수상한 인기척이 있거나 뭔가 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맞아요. 세계 유명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을 쭉 살펴보면 한 7가지 정도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물건이 사라진다. 두 번째, 물건이 공중에 뜨고 날아다닌다. 그치, 아까 봤던 거. 세 번째, 악취가 난다. 악취. 그리고 뭐 전파 간섭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까 모니터. 맞아요. 다섯 번째, 아무도 없는데 뭐 발소리가 들린다거나 노크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그다음에 누군가 나를 뭐 밀었다거나 이렇게 문지르고 지나갔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전기가 갑자기 끊긴다. 뭐 이런 식의 공통점이 주로 많이 얘기되곤 하죠. 7가지. 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더 있는데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그 특정 장소가 어떤 역사,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그리고 나서 또 보면은 목격자가 적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조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지금 굉장한 자신감을 세 분 다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네. 이건 정말 설명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뭔가요? 아까 영상에서 와인잔이 쇠잔 조각 났잖아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여러 알려져 있는 다양한 예가 있는데요. 바로 공명입니다. 공명? 공명? 공명이란 특정 고유 진동수를 지닌 물체가 그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힘을 주기적으로 받을 경우 진폭과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 와인잔을 공명으로 깰 수 있다? 와인잔을 공명으로 어떻게 깰 수 있을지 다빈치 노트에서 직접 실험해봤다. 세상 만물은 자신만의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는데 아유, 나네. 물론 와인잔에도 있다. 원리는 간단하다.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와 똑같은 주파수의 소리로 공명을 일으키면 와인잔을 깰 수 있다는 것. 진짜로?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실험에 필요한 장비를 소개한다. 음향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톤 제너레이터.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초고출력 파워 앰프. 그리고 광범위 송출이 가능한 고성능 스피커와 소리로 진동수 측정이 가능한 주파수 측정 프로그램까지.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먼저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부터 측정해보기로 했다.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는 주파수 측정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다는데 과연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는 312와 323. 같은 브랜드의 동일한 제품이라도 고유 진동수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와 동일한 주파수의 소리를 발생시키면 그런데 무언가 잘못된 듯 출력을 더 높여보는데 과연 깰 수 있을까? 움직인다. 슬슬 움직인다. 떨린다. 와인잔이 깨졌다. 와인잔이 깨지는 모습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1초에 5,000 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초고속 카메라를 준비했다.
다시 한번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를 측정하고 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켜 보는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내부의 진동. 깨지지 않을까요, 똑같이? 또 흔들린다. 무슨 물방울처럼 저렇게. 신기하다. 미세한 움직임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와인잔의 진동. 이것이 바로 공명이다. 진동의 증폭이 점점 더 커지는 무서운 공명의 힘에 와인잔은 결국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 여기서 잠깐! 정말 소리의 힘만으로 와인잔이 깨진 것일까? 소리까지 촬영 가능한 최첨단 특수 카메라, 사운드 카메라로 다시 한번 촬영해보기로 했다. 아니 세상에 제작비가 얼마이길래 저렇게. 저 다 비싼 거 아니에요? 사운드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저도 소리의 그 공간적인 분포를 측정하는 거예요. 과연 사운드 카메라로 촬영한 와인잔은 어떤 모습일지. 정말 소리가 찍힐 수 있을까? 우와! 육안으로 색이 이렇게 보여. 소리에 따라서 소리의 정도를 색깔로 성취가 있네요. 되게 신기하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소리 공명의 힘. 스스로 깨지는 와인잔의 비밀은 바로 소리 공명에 있었다. 이야, 실험이 어우. 그러면 만약에 제 머리를 꿀밤을 쳐서 고유 진동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진동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켜놓으면 제 머리도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요? 그런데 진짜요? 그 사람의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유 진동수가 딱 하나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여러 진동수가 섞여 있는 진동이 만들어져서 그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생명체라 그런 거예요? 네. 아니, 예, 그렇죠. 그리고 저 와인잔 깨는 이 공명 실험도 사실 비싼 와인잔일수록 더 잘 깨지거든요. 그럼 왜 그렇죠? 크리스탈 와인잔이라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규칙적인 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서 단순하니까. 예, 크리스탈의 경우에는 그 고유 진동수가 굉장히 깔끔하게 책정될 수 있거든요. 아주 좁게. 그러면 이제 오히려 잘 깨져요. 그런데 유리는 되게 크리스탈이 아니라 비정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러 진동수가 합해져 있는 진동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 실험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아마 비싼 와인잔 깨셨을 거예요. 와인잔뿐만 아니라 공명으로 깰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나요? 글쎄요, 깬다기보다는 그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미국. 그 타코마라는 협곡에 걸쳐 있는 다리가 있는데 바람이 불었는데 다리가 점점 이 진동이 커지다가 결국 다리가 무너져 내린 동영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람만으로요? 예. 어머! 어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불편하나 봐.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그런데 바람이 똑같은 속도로 불어도 이 다리에 이 위아래 방향으로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걸 플러터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플러터 현상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와 다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유 진동수랑 맞아지면 그러면 이제 점점 진폭이 커지는 거죠. 너무 무섭다, 근데. 그래서 대형 건축물을 공사를 할 때는 고유 진동수가 하나로 안 떨어지게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를 해서 그래야겠다. 설계를 할 때 많이 고려를 합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그렇죠.
아니 너무 무서운데요? 우리 아까 유리잔 깬 걸로는 지금 다리 영상은 좀 충격적이에요. 이거 보고 나니까 유리잔은 그냥 애교였네. 약간. 그러니까 귀여운 수준이요. 공명이 무섭네요. 그렇죠. 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 군대에 다리 건널 때 발 맞추지 말고 건너라는 말. 1870년대 영국의 맨체스터에 있는 브로튼 다리라는 게 있는데 이 말이 생기게 된 원조가 된 사건이에요. 뭐예요? 군인들이 한 대대가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다가 발을 맞춰서 걸어간 거죠. 근데 다리가 조금씩 흔들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군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거죠. 왜 사람들 재미난 현상이 나면 한 번 더 해보고 하지.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침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더 발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맞춰서. 그러다가 저런 공명 현상이 똑같은 일정한 진동수를 계속 생성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 무너졌어요, 다리가. 이 다리가 무너지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저 간판이 런던의 알버트 다리에 있는 경고판이에요. 보시면은 이 다리를 건널 때 모든 군인들은 발을 맞추지 마십시오라고 경고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경고까지.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공명이라는 면에서는 그 와인잔 깬 실험에서 여기서 스피커로 틀어주는 소리가 갖고 있는 진동수가 지금 여기서 군인들이 걸어가는 발자국인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군인들이 다리의 움직임에 자기의 발자국을 또 맞추는 거예요. 그럼 더 이게 서로 배가 맞아가는. 저 이걸 되먹이는 효과라고 하잖아요. 다리가 움직이면 그게 재밌다고 생각한 군인들은 거기에 또 발을 맞추고 점점 더. 이렇게 다리가 무너지거나 컵이 깨지는 건 사실 특수한 상황에 가까운데요. 대부분의 폴터가이스트는 사실 뭐 집안에서 물건이 흔들리거나 움직이거나 떨어지잖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폴터가이스트의 원인은 바로 미세한 진동입니다. 진동이요. 영국의 맨체스터 박물관에 스스로 움직이는 석고상이 있다? 바로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상이다. 저거는 정말 유명한, 저는 알고 있었던 거. 박물관 CCTV에 포착된 놀라운 장면. 오시리스 상이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뭐야, 움직여. 하나만 움직여 지금.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움직임들. 마네킹이 돌아가고 인형이 움직인다. 심지어 미스터리한 이 현상들 역시 미세한 진동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 무서운 자연재해부터 일상 속 작은 진동까지. 그런데 인간이 느끼기 힘든 미세한 진동이라도 물체의 주기와 우연히 맞아떨어진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물체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데 과연 미세한 진동은 물건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걸까? 그래서 다빈치 노트에서 직접 실험해봤다. 실제 오시리스 상과 똑같은 크기인 25cm의 동상을 준비. 그리고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 재현을 위한 핵심 포인트. 맨체스터 박물관의 환경과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해 방문객들의 발걸음 진동을 대신할 특수 진동기를 설치했다. 모든 실험 준비 완료. 특수 진동기를 통해 초당 7mm 진폭의 미세한 진동을 발생. 과연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은 재현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다른 각도에서도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실험은 이대로 실패하는 것일까? 여기서 잠깐! 오시리스 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움직였었다.
실험 동상 역시 보이지 않는 미세 움직임을 고려해 6배속으로 관찰해보기로 했다. 그때 보이시나요? 미세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동상의 움직임. 확실한 비교를 위해 6배속보다 4배 빠른 24배속으로 돌려봤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미세한 진동이 만들어낸 동상과 바닥면 사이의 마찰력으로 동상은 거의 반 바퀴를 스스로 회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니 마치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의 비밀은 바로 미세한 진동에 있었다. 지금 석고상이 4개, 5개가 있는데 하나만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혼자 움직였어요, 혼자. 누가 조종한 게 아닌데. 제가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네. 장난감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많이 갖고 오셨네. 우리 많이 갖고 오셨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떤 규칙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어떤 특정한 방향의 회전이 만들어지긴 어렵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장치인데요. 이게 그 동상이 올라가 있는 그 아랫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머릿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뭐야? 돌아가네. 그 진동이 있어도 이거 석고상 머리라고 생각해봐요. 끝내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얼마입니까? 바람잡이. 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아까 보았던 제일 우리가 좀 공포스럽게 보았던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미세한 진동,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진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신기하다. 이게 밤에 안 일어나고 이제 주로 이제 낮 시간에 저렇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감시 카메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확인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던 사건인데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기로 저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또 이제 근처에 차가 다니고 하니까 그 진동 때문에 이쪽이 특별히 맞게 흔들려가지고 얘만 이렇게 좀 돌아갔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낮에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 만약에 밤에 돌아갔다고 해보세요. 괴담 나오죠. 난리 나지 않아요? 난리 나오죠. 이게 뭐 파라오의 저주니. 그치. 뭐 사람들 막 다 막 무슨 그치. 뭐 역사 다 끌어다와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마침 낮에 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뭐 저주다, 뭐 파라오의 악령이 씌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거 왜 이러지? 라면서 보기 시작하니까 이 원인이 논리적으로 밝혀지는 거죠. 이게 신기하다. 뭔가 한 포인트로 완전 과학적 설명이 되는가 하면 또 완전 또 미스테리하게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스터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꼭 겹쳐야 조금 더 이 현상들이 신기하고 미스터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연히 꼭 겹쳐야지. 맞아요. 이거 들어봤는데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 과학 시간에 들어봤어요. 보일의 법칙, 네. 샤를의 법칙. 맞아요. 샤를의 법칙은 뭐냐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그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같이 증가한다는 법칙이에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럼 기체들끼리 충돌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압력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부피가 더 커지죠.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 열기구 한번 타보셨어요? 에드벌룬. 그렇죠. 다 축 처져 있잖아요. 축 처져 있다가
그 열기구를 띄우기 위해서는 뭐를 하죠? 불 켜죠. 불을 켜죠. 맞아요. 가열을 하죠. 맞아요.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 기체들이 활동이 증가를 하면서 부피가 증가를 하겠죠. 열기구 맨 위에 보면 구멍이 나 있어요. 예. 그 열기구 위쪽으로 이제 그 증가한 부피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기구가 뜨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막 화나는 일 있을 때 진짜 너무 열받는다 하다가 뚜껑이 열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정확한 법칙. 네. 이게 막 꽉 차가지고 열리는 거구나. 열기구처럼. 근데 만약에 뚜껑이 안 열리겠지만 열리면 올라가는 거야. 하늘로. 이게 진짜 열리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구멍이 있으면 이제 하늘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 두피에 구멍이 없으니까. 근데 이 비유로는 정말 재밌고 너무 재밌는 얘기였지만 그 시청자 여러분 이건 과학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아실 거예요. 열받으면 뚜껑이 열린다. 이게 샤르레 법칙을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하면 다들 이해하기 정말. 그러네. 오. 열받으면 뚜껑이 큰일 열린다. 하셨네. 감사합니다. 뭘 뚜껑. 스스로 움직이는 컵의 비밀은? 다빈치 노트에서 실험을 통해 직접 재현해본다. 움직이는 컵의 비밀은 바로 이곳에 있었다. 홈이 있는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면 컵의 바닥에 기체 분자가 갇히게 되는데 이때 컵 안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열 에너지가 바닥까지 전달되는 것. 맞아. 그래. 맞아. 차가운 국물에는 안 움직였어. 그리고 중국집에서 뜨거운 차 같은 거 그렇죠. 보여줄 그러면 때 움직여요. 그래도 움직였었어요. 맞아요. 그 과정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준비했다. 열을 이용한 특수 장비 열화상 카메라. 야, 이거 촬영을 했네요. 열화상. 열 에너지의 이동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자. 찬물은 안 움직여요. 맞아. 냉수는 안 돼. 뜨거운 물이야. 우리 진짜 좋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최첨단이네. 물 붓는 거 가지고 기술도 정도 이것까지. 아래까지 전달된 열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부피와 압력을 커지게 만드는데 이렇듯 부피와 압력이 증가한 기체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컵을 들어올리게 되고 그 틈으로 기체 분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컵이 혼자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다. 신의 장난인가? 과학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미스터리한 폴터가이스트 현상. 다빈치 실험 노트 결과 폴터가이스트에도 과학 코드는 숨어 있었다. 와우. 이건 인정이다. 그렇죠. 그리고 매번 겪으면서도 이거 뭐지? 그냥 하고 말았는데 뜨거운 물일 때, 뜨거운 국물일 때. 깔끔하네요. 샤르레 해결이 법칙이었어요. 깔끔하네. 샤르레 법칙이었어. 음식집에서 저런 현상이 제일 많이 일어나죠. 솔직히 집에서보다는. 네. 집이에요. 왜 그럴까요? 알겠어. 네. 그 식탁이 재질이 달라요. 식탁의 제재? 아니면 그거 아니에요? 되게 반들반들. 그 그릇 있잖아요. 그 그릇. 약간 초록색, 흰색 섞인 그 그릇.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분식집. 분식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럼 손님들이 다 먹고 갔을 때는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하죠? 직원들이 치워야죠. 뭘로 치우죠? 걸레로 행주로. 닦잖아. 걸레로 네. 닦죠. 젖은 행주로 닦는데 물기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님이 바로 오면은 물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맛집에서 더 많이 움직이겠네요. 보통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해요. 맛집인지 이걸로 보자. 손님들이 많이 나가니까. 어디까지 가나? 닦은 후에 바로 손님이 아니야. 해산율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아, 계속. 집에서 잘 안 일어나는 거는 우리는 보통 아침을 먹고 한참 있다 딱 정리를 하고 가만히 있다가 다 말라 있고 점심 먹고 그래 옛날 사람들 이런 거 잘 모르면 이 집 귀신 들려서 장사를 안 그렇죠. 했다고. 이것만 먹으면 자동으로 얘기할 수 움직인가 막 있어요. 그러겠지. 음모론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폴터가이스트 현상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실험을 통해서 덕분에 네.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의견 좀 궁금한 거 없으세요? 뭐야? 저 뭐야? 무슨 소리예요? 음산한데 뭔가? 그림도 뭐야? 뭐가 지나간 누가 뛰어갔어요? 너무 빠르게 지나갔네. 그러니까. 뭐야 저 지금 뭐야? 왜 김이 나? 저 영상도 좀 유명한 영상이라고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림 자체가 무슨 뭐 저주받은 그림이다 뭐 그런 왠지. 식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림을 가만히 놓고 봐도 희한한 현상이 발생한다. 다빈치 노트, 폴터가이스트 현상.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중력의 상식을 파괴하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저게 실제라고? 저게 실제라고? 중력을 거스르는 장소, 과연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다빈치 노트, 오늘의 두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중력을 거스르는 미스터리 스폿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중력을 거스르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예를 들어 제가 이 물체를 가만히 들고 있다가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는 건 중력 그렇죠. 방향이지만 제가 위로 올리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학자들이 중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중력을 기술하는 물리학의 법칙에 위배되진 않는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그 뉴턴이 그 우리가 다들 아는 이름 있잖아요. 만유인력. 맞아요. 안율력. 만유라는 게 어디에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량이 있는 무엇이라도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 맞죠. 그렇다고 해서 중력 방향으로 모두 움직여야 되는 건 물론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유인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물체 사이에 무조건 항상 어디에 있건 작용하는 힘입니다. 언제나 당기는 힘이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미약하게는 지구 반대편 우주로 가도 만유인력의 법칙은 항상 미세하게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이 갑자기 어느 곳에선가 끊어진다. 이런 거는 굉장히 생각하기 힘들죠. 오. 또 제가 천문학자지 않습니까?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힘, 천문학을 지배하는 힘, 우주를 지배하는 힘은 중력이기 때문에 저는 중력을 거스르는 스팟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력에 대한 이해도 되고 네. 그리고 중력을 거스르는 스폿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저희가 들리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미스터리 스폿 저희가 영상이 있거든요. 1938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타크루즈. 전기 기술자였던 조지 프레더는 친구와 함께 산타크루즈 외곽 삼나무 숲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그대로 주저앉고만 조지. 때마침 자신의 나침반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그는 자신의 현기증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곳에 오두막을 지었는데 (1941년 6월) 드디어 완성된 집의 이름은 크레이지 하우스,
즉 미친 집이었고, 조지는 기자들과 사람들을 초대해 이 집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무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해에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스터리한 현상을 경험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는데, So I got almost to the very end right there. Oh my gosh. Wow. Pretty amazing, right? That is wild. Pouring out from the homies down here real quick. You're just pouring it right. Oh wow. Yeah. Pouring it right on the wood. And look at that. Might as well do that. Oh my gosh. Goodness. Look at that. Wow. This is crazy. Any number of very interesting acrobatic things. Something I personally like to try. There you go, like that. Yeah, that's good. You feel a difference, right? Oh, for sure. Back just like the man we're talking about. All the way Oh, way down. matrixing Now, right once out. you're down, you and I about the same height, right? So. All right. Oh my gosh. Verify the same thing. That bubble is very much so in the very center. The mystery is the gravitational pull is ruining my phone signal. I have no phone signal. Oh man, this place feels like you're just gonna fall down. It's so weird. Nick, I'm telling you, there are going to be doubters out there. Just right here, there are going to be doubters. 그러나 더 신기한 사실은 집을 기준으로 사방 46제곱미터에서만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한 발짝만 벗어나도 아무런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것. 게다가 무슨 이유인지 새와 동물은 이곳에 접근하지 못한다는데, 사람들은 오두막이 있는 땅속 깊은 곳에 중력을 방해하는 힘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고, 조지 역시 땅 아래에 우주선이 묻혀 있을 거라 말했다. 평형 감각이 깨어지는 것, 일반적인 물리 법칙이 통하지 않는 것. 과연 중력을 거스르는 곳은 존재할 수 있을까? 에이, 나왔습니다. 총각도 못 믿나요? 분명히 우주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중력이라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중력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 저런 곳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뭐 오랫동안 살았지만. 아, 저 영상 처음 보나요? 네, 처음 보고 미스터리 스폿의 그 거꾸로 올라가는 구슬 아까 보셨잖아요. 그것도 연출일 가능성이 있나요? 원리만 알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작진이 캘리포니아의 미스터리 스폿을 우리 스튜디오에 직접 옮겨놨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네, 그 똑같이 옮겨놨다고 해요. 네, 재현을. 저희 제작진이 바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캘리포니아로 가나요? 네, 바로 옆으로 가시면 됩니다. 옆으로 가요? 렛츠고. 아, 실험실이 있군요. 세상에, 들어가시죠.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숲속 한가운데 위치한 신비의 장소. 오직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초자연적 현상들. This is wild, man. Oh my God. 중력을 거스르는 미스터리 스폿이 바로 지금 다빈치 노트에서 공개됩니다. 오, 이거 뭐야? 들어가 보시죠, 여기. 아이고. 와, 대박이다. 진짜로? 이거 경사가 너무 졌는데? 그 오두막을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가. 똑같네요. 네. 야, 근데 약간 취한 느낌이다. 그렇죠. 다들 걸으시는 게 술 취한 느낌이에요, 약간. 아,
어디가 잠깐만 여기가 내리막인데. 나는 일자로 걷는데 안 걸어주는 것 같게 남이 봤을 때 여기가 확실히 내가 이런 거 내리막이야. 지금 어떤 느낌이세요? 멀미할 때 약간 멀미 나는 약간 빙빙 도는 것 같아요. 바닥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약간 움직이는 듯한 하고. 나 마이클 잭슨처럼 되는 거 같은데? 나 마이클 잭슨. 내가 찍어줄게. 대박. 이거네. 조금 더 너무 조금 더. 오, 진짜 대박. 잭슨이야. 오, 되나요? 오, 대박이다. 근데 우리가 그 몸의 위치를 느끼는 거는 사실 그 달팽이관 안 속에 있는 액체가 우리 몸이 기울어져 있다, 뭐 누워 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시각과 몸이 느끼는 것에 차이가 생기면서 이런 멀미 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제 가만히 서 있어도 어지러운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계속 서 있어도 어지럽거든요. 나도 계속 어지럽죠. 어지러워 보이시는데.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여기 홈이 파져 있죠. 여기 지금 오르막 경사로 저희가 홈을 파놨는데 아까 저희가 중력을 거스른다는 미스터리 스팟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강도현 씨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공이 있어요. 제가 공을 여기서 살짝 굴려보시면은 살짝 놔보세요. 공을 홈에다 살짝 놔보시면은 여기가 오르막이야. 네. 가라고 살짝, 할까요? 네. 가라고 한번 살짝 설마. 밀어보시면. 진짜로? 다시 한번 살짝. 됩니다. 네. 여기가 내리막이야 지금? 네. 그걸 거스르네요. 그렇죠. 그걸 거스르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너무나 정확하게 오르막이잖아요. 누가 봐도 여기지. 누가 봐도 지금 오르막이잖아요. 이번에 존박 씨 한번 해보시겠어요? 직접 성규 씨도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네. 내가 존박 씨한테 공을 2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연속으로 그냥 살짝만 놔주세요. 네. 와, 너무 여기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여기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누가 봐도 오르막이죠. 이쪽은 오르막인데. 아까 그 캘리포니아의 원두막도 이런. 그러네요. 그렇죠. 진짜 제작진분들이 대단한 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스터리 스팟에 있는 오두막을 그대로 옮겨오신 거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니 저 의자로도 뭐 할 수 있는 실험이 있어요? 네, 의자로 한번 할 수 있는 실험이 있는데 교수님 한번 서보시겠어요, 의자에? 의자 위에서라고요? 네. 제가 한번 써볼까요? 네. 존박님. 존박 씨 한번 끝쪽으로 와서. 대박이야. 사진 찍어줄게, 사진 찍어줄게. 너무 대박이야. 이게 더 신기한 건 존박 씨는 못 느끼고 있는 게 너무 저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오, 진짜 신기해. 그래요? 이거 풀로 보면 더 신기해요. 궁금한데. 이게 평지에서 저렇게 의자 위에서 서 있으면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완전 기울어져 있는데. 의자 위에서 그럼 존박 씨 한 번만 더 뒤로 돌아서 한번 편하게 있어 보세요. 뭐가 달라지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편하게 서 계시면 편해요? 네, 안정적이에요. 떨어지면서 그렇죠. 저희가 막 보는 사람은 너무 불안한데. 뒤로 넘어질 것 같아 지금. 저희가 막 받쳐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거의 피사의 사탑이야. 거의 쏠리기 직전이야.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신기하다.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여기 철봉이 있는데 매달려 보면은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이 옆으로 이렇게. 그냥 저는 발만 든 거예요. 진짜로? 네. 일부러 왼쪽에 되게 가려고 일부러 힘주고 지금 계시는 다소곳해 거. 보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엄청 진짜 다소곳해. 아니 이게 닿아가지고 여기 김범준 교수님. 완전 교수님. 사선이네. 누가 왼쪽에서 이렇게 교수님 다리 잡아당기는 거. 이거는 교수님 철봉이다 내가 봤을 때.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아니 이거는 TVN에서 진짜로 이거 입장료 받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우리 회차 끝나면 이거 없어질지 모르니까 아깝잖아요. 이거는 없애지 말고. 과학관에서 근무하잖아요. 제가 이 통째를 움직여가지고 과학관으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 가득한데. 이거 진짜 틈날 것 같아.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요. 이거 제작진 열일하시네. 오늘 감독님도 이상하게 서 계시잖아요. 지금. 감독님 찍어드릴까요? 감독님 거의 지금 감독님 제가 찍어드릴게요. 30분째라가 지금 서커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독님 지금 이러고 계세요.
이거 좀 보세요. 웃기죠? 계속 이러고 계셨어요. 대박이야. 너무 신기하다 이거. 이제 미스터리 스팟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밖에 오두막 밖으로 이동을 하면은 조금 더 신기한 현상이 지금 이거보다 더 신기한 현상이 스키 점프. 그렇죠. 국가대표 스키 점프. 그 느낌 있네. 오두막이 너무 신기해서 막 오두방정 떨게 되네. 오빠 SNS 보는 것 같아요. 그래. 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던 그 오두막은 구슬이 거꾸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거든요. 존박 씨도 막 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서 있고 그치, 그 의자에서 편안하다 그렇고. 그러고 네. 뭔가 중력이 그죠? 맞아요. 이상하게 특이하게 작용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오두막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거에서 철봉에 매달렸을 때 제 다리가 내려가는 방향 있잖아요. 사실 그게 중력 방향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중력 방향이고 오두막 전체가 그 중력 방향에 대해서 수직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 눈은 이 오두막의 바닥면을 평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철봉에 삐딱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니 너무 안정적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계시니까 약간 요기도 아니에요. 좀 힘들더라고요. 되게 약간 좀 신기했어요. 그 거꾸로 올라가는 공 그것도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오르막은 중력이 지배를 하는 세상에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배경에 의해서 그건 오르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가 내리막이었던 거죠. 이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곳들이 있어요. 도깨비도로. 제주도에. 네. 인도의 도로, 미스터리어스 로드. 여기 딱 보면 올라가는 길이죠, 맞죠? 올라가는 길. 오, 이거 속도 짱 빨라. 오, 가다. 야, 중립 넣었고. 자, 발 째주세요. 자, 지금 중립 뗐고, 브레이크도 뗐거든요. 차가 지나가고 있어. 오, 가다. 차는 열심히 가고 있어. 앞으로 가고 있어. 우리가 도깨비도로가 있잖아요. 네. 도깨비도로가 보통 한 번씩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 화면에서 봤는데 물병 놓으면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굴러가죠. 네, 굴러가. 도깨비도로의 대부분은 탁 트인 곳에 있어요. 탁 트인 멀리까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곳.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고 내리막 길이고 여기가 평지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서 있겠죠. 내리막길이니까 우리가 비스듬하게 서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내리막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평지라고 인식을 하면은 여기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이 전체가 사실은 내리막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오르막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나 아니면은 물건을 놔두면 물병이 당연히 내리막이니까 내려가는 거겠죠. 이게 도깨비도로의 현상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미스터리 스폿의 또 다른 마법 같은 공간. 분명 수평처럼 보이는 이곳. 하지만 서는 위치에 따라 두 사람의 키가 달라진다면 우리의 상식을 거스르는 듯한 미스터리한 현상. 널빤지의 비밀이 지금 다빈치 노트에서 밝혀집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오두막 밖에 이런 경사로에 한번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경사로가 있죠. 네,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네, 쭉 아래쪽으로 있고 그다음에 밑에 쪽도 경사로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장성규 씨의 키가 얼마죠? 제가 한 86.5 정도 됩니다. 존박 씨는 어떻게 되시나요? 80이요. 180이요? 네. 그럼 장성규 씨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저 오른쪽에 한번 자연스럽게 서보시고 그다음에 존박 씨가 이번엔 왼쪽에 한번 서보시겠어요? 네. 네. 여기 서면 되는 거예요? 네. 오른쪽에 한번 서보시고요. 지금 아까 장성규 씨가 이런 조금 더 키가 크시니까 내가 커 보이는데? 엄청 커 보이는데요, 형? 엄청 큰데? 거인인데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원래도 커 보인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죠. 더 훨씬. 위로 올라간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죠. 나 너무 신기해. 되게 차이 많이 나 보인다. 되게 차이가 많이 나 보이죠. 엄청 극대화돼서 커 보이고. 지금 위치를 두 분이 그러니까 한번 우리는- 바꿔보시겠어요? 그럼 내가 이리로 가면은 내가 작아 보이는 건가? 그러면 둘이 비슷해 보이려나? 오? 존박이다. 저더 보여. 똑같은데? 둘이 키 똑같아졌어요. 이렇게 서도? 잠깐만, 그렇게 서서 앞에 봐봐요. 오.
이렇게 보면 평지가 맞아. 평지가 맞아. 웃긴다. 네. 아까 널빤지에서 했던 실험이 저는 제일 신기했던 게 두 분이 위치를 바꾸니까 키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써봤잖아요, 정박 씨랑. 근데 눈높이가 아예 달라져요. 그죠, 그죠. 뭐 배경을 다 차치하고 나서도 더 작게 보이고 더 높이 보이고 그렇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교수님? 이거 설명을 조금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전자칠판에 좀 적으면서 하는 게. 저희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프로가 있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 눈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이 두 분이 수평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에 보이는 배경 때문에 우리는 두 사람이 여기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 분은 여기로만 판단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 높이가 손해 보는 키의 길이. 그렇죠? 예, 얼만큼 손해 보게 되냐면 이 L 탄젠트 세타거든요. 탄젠트를 보네, 여기서. TVN에서 탄젠트 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저희 둘이 배경 없이 생각해보자. 서로 봤을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도 눈높이가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맞아. 그 사람이 신기한 게 이 배경을 기준으로 해서 두 사람의 키를 비교하는 걸로 일단 우리 뇌가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인지하고 그거를 없애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진짜? 근데 만약에 눈을 다 가리고 아무것도 못 보게 하고 둘이 여기 서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그 착시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래요? 배경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앞에 사람만 본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그 배경이 다 있으니까. 배경이 있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신기하네요. 신기하다, 진짜. 오, 신기하다. 첫 번째 지금 보고 계시는 걸 보면 뒤에가 큰데? 훨씬. 예, 뒤가 훨씬 더 커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 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걸 3차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 뒤에 있는 괴물이 우리로부터 멀리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맞아요. 멀리 있는데도 저 크기로 보이려면 실제 크기는 훨씬 더 크다고 우리 뇌에서 지금 자동적으로 순간 그냥- 하면서 이걸 보면서 뒤가 훨씬 크다라고 판단. 또 원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신기하다. 그거를 다 계산해서 바로 보는 순간 그렇게 예, 생각해서 우리 뇌가 서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무의식적인 과정에서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뇌가 되게 바쁘네. 신기하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생각 없이 그냥 쳐다보는 건데 여기선 계산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두 친구는 원래는 똑같은 사이즈. 방금 우리가 본 원근감과 관련된 착시 현상을 폰조 착시 현상이라고 그래요. 폰조. 무슨 뜻이에요, 폰조는? 그 폰조 착시 현상이라는 거는 그 이탈리아의 심리학자 마리오 폰조의 그 이름을 따서 폰조 착시라고 하는데요. 원근감을 나타낼 때 사다리꼴 모양의 같은 길이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가 달라 보이는 어떤 착시 현상을 폰조 착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지금 차가 다 똑같은 거예요, 사이즈가? 차가 다 똑같은 사이즈예요. 진짜 말도 안 딱 된다. 보면은 왼쪽이 경차고 오른쪽 거의 SUV거든요. 그런 거 같죠. 러시아 인형처럼 한 명씩 들어가고 하나씩 들어가고 맞아.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다 같은 사이즈예요. 폰조 착시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야,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절대적인 크기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네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자, 이 배경의 비밀 말고도 과학적으로 숨겨진 비밀 또 있을까요? 또 있나요? 그래서 아까 널빤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따로 있으니까 이제 다르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역이용해서 생활에 이롭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모양이나 가지 말아야 될 곳의 모양을 입체적인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칠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칠하면 이거 그냥 그림일 뿐이거든요. 페인트 칠만 교묘하게 해놨을 뿐이에요. 근데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뭐가 공중에 붕 떠 있나? 라고 해가지고 일단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게. 초등학교 앞에, 학교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람을 구하는 착시 현상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착시로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좀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미스터리 스폿에서 포착된 신기한 모습들은 실제로 중력을 거스르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주변의 배경을 이용한 착시 현상인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 혹시 뭐 다른 의견이나 궁금한 거 또 있으실까요? I got almost to the very end right there. Oh my gosh. Wow. 자, 두 번째 미스터리, 중력을 거스르는 미스터리 스폿. 과연 정말 이곳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힘이 존재하는 것인지, 단순한 그냥 착시 현상인지.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김상중 씨 느낌인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멋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좋아요.